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집을 구하는 비용, 사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고 자식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전적인 것들을 제공했을 때 과연 자식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여 부모님께 더 잘할까요? 잘하더라도 일시적일 뿐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단순히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줄 알고 해온 일들이 생각과는 달리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에 자신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배신하는 사람과 늦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뿐 사람은 결국 모두 배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식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마세요. 아니, 차라리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숨기세요. 가능한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했다면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니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릴 때부터 아들아, 이 집을 너에게 물려줄게. 딸아, 너에게 내 주식을 줄게 같은 약속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을 바꾸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알려주면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그 돈을 의식하게 됩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돈이 필요할 때 부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자식이 모르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자식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다시 돈을 주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다 보면 결국 자식에게 노후 자금까지 모두 내어주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릴 때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며 의존적으로 살게 됩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엘리트 여성으로 불렸습니다. 일본어를 잘해서 결혼 전에는 통역사로 일했고 젊은 나이에 요리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회사에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80년대 일본과 대만 여행을 다닐 정도로 해외여행이 드물던 시절에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통해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기념품과 양주가 가득할 정도로 중산층의 전형적인 생활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할머니 부부는 기초연금과 남편이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버는 4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큰 고난 없이 살아온 할머니 부부의 생활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두 딸, 4명의 자식을 키우며 결혼자금, 신혼집자금을 모두 마련해주며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도 자녀들의 사업자금, 이사비용은 물론 결혼 후에도 자녀들에게 1억 원씩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물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컸고 이 할머니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퍼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붓던 할머니는 결국 단독주택을 팔아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점점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며 지금은 10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힘겹게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나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자식들의 행복만 챙기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요? 또한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부모를 잘 보살펴줄까요? 자식들은 지원받을 때만 고마워하고 시간이 지나면 받은 것에 익숙해져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잠깐 변할 수 있지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자식들은 내가 준 만큼 되돌려주지 않는가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를 자식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자립심을 배우지 못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받는 것에만 길들여지다 보면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기르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1만 4천 명 이상의 부자들을 조사한 토마스 스텔리 교수는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자녀일수록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반대로 거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돈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가 알아서 지원해주니 자립심도 떨어집니다. 이런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토마스 스텔리 교수의 저서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자식에게 그저 돈을 주는 대신 어떻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쑤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 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